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신적 영역,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나갈 건데, 이 종교의 자유랑 같이 해가지고 8문제씩 풀어볼 거예요. 그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관용 한번 사정을 이해해주자 이거예요. 근데 절대 특허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대체복무제 있다 하더라도 현역 복무할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양심상의 결정이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이건 이제 다수의 의견과 일치하냐 이건데,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깊고 확실하면 양심으로 인정될 수 있죠. 그럼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2번이 맞고, 양심의 자유 중에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죠. 건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실현의 자유는 외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건드릴 수 있는 상대적 자유가 된다. 그 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할 때 갑이라는 사람은 양심도 있고 종교도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종교는 없지만 양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려면은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알겠죠? 양심적 병역 거부는. 그 다음에 287번. 선악에 대한 옳고 그름의 것이 아닌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까지는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은 처벌하는 처벌 조항은 합헌이죠. 뭐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인 판례가 있죠. 헌법 불합치 판례가 있죠. 병역 종류 조항이 따로 양심적 병역 거부로 헌법 불합치 된 게 따로 있죠. 그래서 구별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 목록은 팩트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다. 4번은 뭐 전체적으로 맞죠. 뭐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 윤리 이런 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양심이다. 그 다음에 288번 학교 폭력 가해학생한테 서면 사과 시킬 수 있는데, 그 사과를 명령하는 게 대부분 위헌이지만 학교 폭력 가해학생한테 시키는 건 유일하게 합헌이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하고, 양심의 자유는 내심적인 자유는 물론 외부적인 자유까지 포괄한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이 예전에 한번 배웠던 지문인데, 육군 장교에게 너 밖에서 사고 쳤어? 약식 명령 받았어? 자진 신고해라. 그럼 이제 약식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팩트니까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하면은 양심의 자유는 제한조차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수범자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공고를 거부함으로써 자기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대요. 그럼 국가가 딱히 안 건드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해서 모든 지문이 옳은 지문이네요.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풀었던 지문이랑 비슷한데,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사회적 다수의 양심이냐? 아니다. 사회적 다수의 양심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의 양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뭔가 어긋나 있죠. 그래서 소수의 양심을 의미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 이러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나쁜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의무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투경찰 순경이 차출돼가지고 시위 진압할 수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서 의료기관 의사한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게 의외로 양심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 그랬죠. 왜냐면은 의사가 환자들의 남의 정보를 함부로 제출해도 되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번은 함정이 있죠. 10손가락의 지문을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이게 양심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냐? 아닌데 지문을 찍는 것은 양심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조차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다음 기억번. 양심은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괴되고 말 것이다. 강력하고 진지한 것이어야 된다. 맞고,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도 포함이 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이 되죠. 틀렸다. 그 다음에 잘못했다는 내용의 심할서를 명령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되죠. 그 다음에 준법서약 제도는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합헌 판례죠. 그래서 틀렸고 이렇게 되니까 옳은 건 한 개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인 확신과 외부의 법 질서가 서로 회피될 수 없을 때, 충돌할 때만 침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충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는 것,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의 확신 등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걸 국가가 금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한다고,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을 못하게 한다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라 그랬어. 대신 불편하니까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고 양심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사실관계, 팩트죠. 팩트 같은 것들은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 계속 받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보호되는 것은 깊고 확고하고 진실된 것이어야 되죠. 다수의 의견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지 소수의 양심도 양심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준이죠. 그래서 291번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한 개가 답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요거랑 연결이 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항상 맞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뭐 어디에 침해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는 아니지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아니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가 되죠. 명예권이라든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이 되죠. 이거는 조심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체복무제에 관련해 가지고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국방의 의무, 양심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평등권의 심사 기준인 자의금지 원칙이나 청구권에 대한 입법 형성권이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걸 다르게 부르면 비례 원칙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심사 기준 문제고, 그다음에 보안관찰 처분은 너 보고, 그러니까 너란다, 그 범죄자 보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너 재범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너 어디 사는지 지켜보겠다, 이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런 문제이지 양심의 자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 게시판 대화방에서 글을 쓰는 문제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문제는 아닌데 공개됐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가 아닌 것은 글을 못 쓴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랑 이 니은번 지문이랑 비슷한 판례로 할 수가 있어요. 맞고, 여러분들 병역 종류 조항의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군대를 안 가서 나의 양심을 실현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걸 강요하니까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이 됐죠. 양심의 자유 주체는 자연인입니다. 근데 사제 광고를 법인한테 때리면 법인의 대표자가 말하게 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제한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의 양심의 자유라고 하면 틀리죠. 왜냐하면 법인의 양심의 자유는 주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양심 자유를 내심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가 있고 적극적인 양심 실현의 자유도 있고 소극적인 양심 실현의 자유도 있다. 이 소극적인 양심 실현의 자유가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예요. 그리고 내심의 자유가 있고 침묵의 자유도 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을 자유. 왜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너무 친한 사람이 간첩인 걸 알았어. 근데 말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자유도 침묵의 자유로서 기본권으로 인정은 됩니다. 근데 그거 처벌하는 게 제한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를 배웠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종교의 자유랑 같이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